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시황 분석, 증시 전망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15일 날 이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조금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이제 18일인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금요일날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살짝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다우 선물을 뭐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15,000포인트를 넘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6월에 증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시장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죠. 6월 중순이 지금 이제 지나는 다음 주면 이제 6월 하순이죠. 6월 하반기죠. 근데 이제 6월 중순까지의 흐름은 굉장히 사실 증시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지금 매수를 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은 이득을 보시고 수익을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6월달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증시가 될지 뭐 아직 확신은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증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지만 기술적인 측면이나 앞으로의 악재가 많다는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6월 달의 마지막쯤에 증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번 달 증시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좀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증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지 자 15일 FOMC 이후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뉴스와 차트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차트 분석은 코스피와 금선물 그리고 환율 요렇게 세 가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뉴욕 증시 아이고 목이 쉬었네요. 제가 좀 많이 피곤한가 봐요. 자, 비둘기냐 매냐 파월의 입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게 어떤 지금 이야기냐면요. 이제 월요일은 이제 쉬어요. 그래서 4일 정도가 남았는데 21일과 22일에 하원과 상원 청문회에 파월이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아마 파월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이제 그런데요.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결국 증시를 부양해야 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다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표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경제도 살려야 되죠. 그럼 이 과정에서 파월이 저번에 15일 날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6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거는 잠깐 쉬었다 가는 것 뿐이다. 우리는 아직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압박을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파월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 인플레이션 우리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당분간 뭐 안 올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한다면 시장이 솔직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솔직히 좀 저는 만약에 그렇게 발언을 한다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지만 제 예상은 파월이 결국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나올 이제 악재들이 좀 산더미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 연준이 금리 인상 멈췄지만 깊어지는 한은의 고심. 미국이 하반기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7월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지금 확정이 전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현재 금리는 1.75%고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2%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2%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약간 좀 과하게 금리 격차가 난다. 이런 인식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거라고 봅니다. 한 번에서 두 번은 무조건 한다고 봐요. 왜냐면 2% 이상이 벌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금리 인상이 이렇게까지 1.75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조정이 생각보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환율이. 물론 튀어오르긴 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의 이제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사실 이건 조금 과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국인이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라고 얘기하면 결국에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차익 신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까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 특히 삼성전자.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환차익도 나오기 때문에 매도를 해갖고 하면 충분히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매도 러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다시 튈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푸틴이 흑해 공물 협정을 탈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푸틴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분명히 공물협정을 어느 정도 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러시아가. 그 지금 전쟁 중이고. 이 상황에서 탈퇴를 고려 중인데 실제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탈퇴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푸틴이 제가 봤을 때는 영리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번에 속임으로써. 이번에도 탈퇴 고려 중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탈퇴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시에 어떤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여름이 지나면 곧 다시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유럽은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러시아가 이용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유 가격이 지나치게 내려가는 상황들을 그냥 가만 냅두지 않고 원유 감산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제 유가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어떤 상방의 그런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원유 감산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어떤 추가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그 오펙을 앞오펙하고 이렇게 결속을 해서 원유의 시세를 국제 유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으로서는 사실 골아픈 문제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러시아하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유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국가가 이익을 많이 못 보게 되잖아요. 러시아는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가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유가의 어떤 가격 변동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이 좋지 않은 악재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각서 마크롱이 브릭스 회의에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브릭스가 무엇인가요? 지금 브릭스라는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EU 같은 그런 연합을 만들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런 신흥경제 5개국이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알려지지 않은 국가까지 하면 상당합니다. 20개국이 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프랑스도 참석을 하겠다고까지 지금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프랑스가 약간 중립적인 외교를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대공황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서 나중에 이것이 트리거가 돼서 대공황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어떤 시작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브릭스가 단순히 이렇게 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EU의 유로화처럼 자기들만의 어떤 통화를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통화가 금과 연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시세가 쉽게 안 떨어지고 일단 이따가 이제 금 차트를 보겠지만 다시 폭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브릭스라는 게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브릭스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까요? 브릭스가 이제 브라질하고 이런 중국, 인도 이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잠재적인 성장을 했을 때 수요가 받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통화의 수요. 그러니까 약간 브릭스 연합체제를 해서 이렇게 해서 통화를 만들고 만약에 근본이제를 만약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들어간다. 뭔가 비슷한 근본이제 같은 또 금을 그렇게 많이 모았잖아요. 중국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으로서는 좀 달러 패권의 위기가 올 수 있고요. 그것은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이게 올해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브릭스 이 문제가. 그래서 하반기에 악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증시가 더 간다. 그럼 만약에 증시가 더 갈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 사실 버블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지금도 충분히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증시가 여기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7월, 8월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투자를 조금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증시가 많이 올랐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앞으로 조정이 얼마나 이제 크게 올 수 있을지는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투자에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가 지금 1 차트로 봤을 때 4일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꼬리를 단 양봉이 나왔는데요. 이게 여기서 고점을 뚫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증시가 너무 세서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여러분 엄청난 저항대예요. 지금 여기 라인이 여기가 엄청 심한 저항대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에 돌파하는 거는 여러분 이 부분을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횡보를 보인 구간이에요. 이 부분이 그죠? 그리고 그 전에 2018년에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강한 지지와 저항의 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꼬리도 많이 달렸고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한 번에 이걸 돌파하고 그냥 바로 V자로 상승한다. 저는 이것은 사실상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 또 갭을 메웠잖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에도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일봉으로 보면 갭이 있는데 만약에 오르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 진짜 오르더라도 저는 여기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진짜 악재가 좀 크게 터지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서서히 야금야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조정을 나올지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악재가 얼마나 터질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확률상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상태에서 A, B, C의 이런 파동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A, B, C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주장하는 대공황 유튜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확률이 정말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어떡하지? 막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조정을 받은
좋은 종목들 중에 우리가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 조정받은 종목들이 이미 있잖아. 우리가 그 종목들을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대공황 올 것 같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주식으로는 조금 그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편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악재는 앞으로 있지만 그 악재가 세상이 많은 악재가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 부동산 문제도 터질 수 있어요. 부동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PF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터지면 안 좋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터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미국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크지 않아요? 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뭔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나라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 뭐 그런 반응들이 어떤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는 어차피 증시가 조정받을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받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ABC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상승 파동이 너무 강하게 나왔어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C8로 나오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받을 때 기회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가 V자로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서 무리하게 뭐 전기 배터리를 공략한다든지 반도체를 공략한다든지 무리하게 공략하는 건 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는 거죠. 제가 시장 뷰를 봤을 때 틀릴 확률보다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트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금선물 한번 볼게요. 금선물 보면 꼬리 달았어요. 그쵸? 예,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주봉상 모습인데 헤드앤숄더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S&P 500도 그렇고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증시가 그렇게 좋으면 증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사실 금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더 이제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출 가능성이 높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달러가 강세라고 하면 달러에 좀 더 돈이 들어갈 수 있고 예? 뭔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채권 가격이 오른다든지 근데 지금 금 가격이 그러면 반대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금 가격이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헤드앤숄더지만 그렇다고 이게 헤드앤숄더가 끝난 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헤드앤숄더로 해서 에너지가 소멸되려면 이 부분을 깨야 돼요. 여기 1800 부분을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의 소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금이 폭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브릭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 시세가 약간 여기서 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금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고점을 넘는 걸 보고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게 나아요. 만약 금을 내가 매수를 조금 해보겠다. 이 자리보다는 여기서 완벽하게 전고점 돌파하고. 왜? 우리가 전고점 돌파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 전고점 돌파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높지 않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막 이게 갑자기 3천 갈까요? 하루아침에?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전고점을 뚫었을 때 금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오히려 이게 금이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옳습니다. 이 자리는 현재로서는 매수가 옳지 않은 게 리스크가 있잖아. 아직 전고점을 완벽히 돌파해서
추세를 전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관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금을 매수를 고려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해야겠죠. 금을 무작정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고 뭐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피눈물 흘리십니다. 반드시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손절을 해야 되고, 내가 들어갔을 때 최적의 조건에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물금 같은 거 지금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막 실물금 매수하면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죠? 근데 실물금을 지금 이렇게 샀는데 많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손실이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돌파했을 때, 그리고 실물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굳이. 지금 전쟁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물금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만약에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금선물이. 근데 돌파를 하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그랬을 때 내가 하나 조금만 사볼까? 이렇게 해서 고려해서 조금 사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물금이라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그것이 어떤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 완전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시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달러의 패권이 약화는 되겠지만 달러가 소멸될 가능성은 낮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달러 패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돌파해서 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양봉들을 만들어준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투자를 고려하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환율 볼게요. 자, 환율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많이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달 말고, 제가, 달로 볼게요, 그냥. 자, 1276원이고 아직 이번 달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이 추세선을 그었지만 이 추세선은 제가 괜히 그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추세선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절대 안 온다. 이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이 추세선을 밑으로 이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 위로에 있는 이 순간은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을 받다가. 네, 악재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불안정적인 상황일까요? 사실상 지금은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쵸? 경상수직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증시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에 증시는 실망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율이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항상 고려하시고 주식을 하실 때 항상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2020년도, 21년도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걸 잘 모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항상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시장 뷰를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대공황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제 영상들 중에 대공황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대공황이 이제 나중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이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높이시면서 나중에 올 수도 있는 그런 대공황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